집에서 꼭 다시 풀어보시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번서부터 먼저 잠깐 볼까요? 다음 같은 문제에서 딱 보자마자 이거 뭐 해야 된다고, 뭔가 규칙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얘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F1의 2의 값부터 먼저 찾아보는 거죠. 혹시 계산해 본 사람 있을까요? F1의 2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지금 위에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줬을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야? 3. 그 다음에 F2의 2는 얘는 F의 F1의 2랑 같은 거니까, 그죠? F1의 2를 대입해 주시면 F3과 같을 거고, F3은 여기 다시 여기에 대입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얼마야? 4. 맞습니까? F3의 2는 뭐 이제 했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4일 때는 1. F4의 2는 1 대입해 주시면 3. 맞습니까? 아이고, 아니죠. 2죠, 2. 그 다음 F5의 2는 다시 2를 또 마찬가지 대입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겠네요. 따라서 3, 4, 1, 2가 반복이 된다. 괜찮을까요? 3, 4, 1, 2 반복될 때 2020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 F에 3을 묻고 있는 거죠. F1의 3은 4가 나오죠. F2의 3은 4가 나왔으니까 다시 1이 나올 거고, F3의 3은 2가 나올 거고, F4의 3은 뭐 3이 나올 거고, 뭐 이런 게 또 반복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2021번째는 무엇이 나오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틀리셨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합성은 원래는 교환 법칙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환 법칙이 성립될 때도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건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해봅시다. G의 fx죠. G의 fs랑 f에 대한 gx를 비교해 보는 거니까, G의 fx는 G에다 fx를 넣어달라는 거니까 a에 3x-2의 플러스 b, 다시 말하면 3ax 마이너스 2a 플러스 b. fgx는 여기에 gx를 넣어달라는 얘기죠. 3에 ax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 그래서 3ax 플러스 3b 마이너스 2.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걸 테니까,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b와 3b 마이너스 2가 같다라는 식이 될 것이고, 식을 정리하면 2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는 것은 지금 b와 a에 대한 관계식이 아니라 gx가 항상 지나는 점인 거죠. a 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식 문제인 거네. 풀어봅시다. 그렇다면 도로 대입하시면 gx 값은 ax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1 마이너스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a에 상관없이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의 성질을 묻기 위해서 다음처럼 a로 묶어주시면, 이 함수는 a 값과 상관없이 x가 1일 때 y 값도 0 됐으니까 1이 나오겠죠. 따라서 y 값은 1, 1,1을 반드시 지나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뭐 이런 문제 풀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f의 ox, 정의역이 ox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얘를 hx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f.hx, 지금 이것에 대한 역함수를 물어본 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h 인버스 도트에 f 인버스 x가 됐을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 인버스 x는 지금 여기 gx라고 되어 있으니까 h 인버스에 gx를 계산을 해달라는 것이고, hx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hx가 ox가 됐었을 테니까 h 인버스 x를 계산해 주시면 x는 5y에, x랑 y의 위치가 바뀌어지겠죠. 따라서 y는 5분의 1 x가 됐을 테니까 h 인버스 x는 5분의 1 x가 됐을 것이다. 괜찮을까요? 따라서 얘는
5분의 1 gx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h 인버스 x가 괄호 안에 있는 것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에다가 5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 다시 이번엔 4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우선 절대값이 나와져 있으니까 fx를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f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냐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다르게 바뀌어지죠. 따라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그냥 x 플러스 1로 나올 테니까 동류항 정리를 해주시면 뭐 a 마이너스 2의 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x 뭐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테니까 다시 동류항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대한 x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1대1 대응에 지금 동류항 정리한 거예요. 얘네들끼리. 괜찮을까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참수에 대한 증가와 감소는 기울기의 부호가 결정할 텐데 기울기의 부호가 일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성질은 뒤에 거 상관없이 이것만 보겠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따라서 a-2와 마이너스 a-2는 같은 부호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양수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잠깐 볼 텐데요. 아마 이게 시험장에서 이걸 막상 만나게 되면 이게 당황스럽죠. 보통은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라면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만한 문제들은 뒤쪽에다가 좀 두는데 보통 이렇게 앞쪽에다 두게 되면 어차피 뒤쪽에 쓰나 앞쪽에 쓰나 뭐 자기가 틀릴 만한 문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앞쪽에서 이렇게 틀려버리면 이제 뒤쪽에 영향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푸는 문제가 앞쪽에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중간에 나와서 내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영향을 주시면 안 된다고. 원래 뒤에 있어도 틀릴 거, 앞에 있어도 틀린 거나 똑같을 테니까. 봅시다. 먼저 1번 조건 무슨 조건인가요? 맞아요. 1대1 대응. 그죠?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조건이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라면 어차피 얘가 지금 이거니까 1.5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죠? 그냥 요거 넣어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식 F에 1을 넣어볼까요? F의 F1은 F1-2다. 괜찮을까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은요. F의 F2는 F2의 빼기 4다. 세 번째, F의 F3은 F의 3의 6이다. 뭐 이런 조건. 그죠? 이 조건을 가지고서 1대1 대응을 가지고서 해달라는 거니까 또 원소가 1, 2, 3, 4, 5, 6, 7. 아이고야. 그냥 곧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는 거죠. 1, 2, 3, 4, 5, 6, 7. 여기도 똑같이 1, 2, 3, 4, 5, 6, 7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넣어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F1 빼기 2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F1 값이 만약에 뭐 3이라면 얘가 3이 됐을 테니까 F3은 1인 거죠. 이해될까요? 얘가 4라면 F4의 값은 2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3, 4, 5, 6, 7을 다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그때마다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맨 밑에 조건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우선 하나씩 하면서 쭉 내려갔을 텐데 맨 밑에 조건도 한번 봅시다.
F3이 6인 거예요. 아니, F3 빼기 6이 지금 함수값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1이 될 수 없죠. 왜? 얘가 1이면 F의 1 값이 마이너스 5가 돼버리잖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1, 2, 3, 4, 5, 6, 7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이 결정되어져 있네. 얼마면 될까요? F3이. 7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아, 여기서는 딱 단서가 결정이 되네? F3이 7이라고요. 이해될까요? 그럼 F3이 7이니까 얘가 7이면 F7은 7 빼기 6, 1이죠. 이해되세요? 7 빼기 6은 1입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F2도 그러면 할 수 있나? F2 값은 5도 가능하죠. 그런데 5 빼기 4가 되면 1이잖아요. F2가 지금 5로 F2가 5가 돼버리면 F5가 1이 되면서 우리가 1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야, 너 5 되면 안 돼. 6 되면 되냐? 6 되면 되겠네? F2가 6이 돼버리면 얘가 얼마야? 2. 그쵸? F2가 6이 되면 F6이 2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잠깐만. 그렇다면 F1은 5가 될 수 있었겠죠. 이해될까요? 지금 6, 7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F1이 5가 된다면 얘가 5가 됐으니까 F5 값은 3이 되겠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F4는 1대1 대응이라 그랬었지? 그러면 너는 그냥 빈고 찾아가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거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넘어가 보죠. 지금 fx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 y는 x가 주어져 있고 k1 값은 여기 어딘가에 k2 값은 여기 어딘가에 와 있을 때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서 봐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f.f k1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도트는 수학 기호이긴 하지만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k1일 때 함수값과 여기서는 fk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럼 k1이 여기 어디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k1이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fk1은 요 정도쯤 있을 거예요. fk1 이해되세요? 그래서 fk1의 위치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x값에다 fk1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fk1은 1과 2 사이에 있기는 한데 y는 x를 왜 줬을까를 고민해보면 x 좌표와 y 좌표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얘는 지금 y 좌표가 fk1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x 좌표도 fk1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fk1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우린 fk1의 함수값을 묻고 있잖아. 그치? 힘들어. 얘를 다시 위로 올리시는 거죠. 이렇게. x좌표가 fk1일 때 그때 함수값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부담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6번 문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fx 자체가 계속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감소함수인 거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감소함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의 좌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뭐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면 이거예요. a가 b보다 작아. 그런데 fa와
FB를 비교해 보면 역전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작은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커요. 이게 감수함수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FK1과 F의 FK1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지금 얘가 만약에 맞는 말이냐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FK1의 정의역 K1과 F의 FK1의 정의역 얘를 비교하겠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K1과 FK1이 이거냐를 묻고 있는 거죠.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감수함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이렇게 바꿔주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방금 본 것처럼 방금 K1은 여기 어디쯤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FK1은 지금 1보다 크다는 것을 아까 확인했었어요. 그죠? 여기가 K라면 여기가 K였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Y는 X니까. 이해되세요? 따라서 K와 FK1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구나. 맞는 말이다 이거죠. 이해될까요? 니은은 뭘 묻고 있는 걸까요? 얘는 F의 FK2니까 마찬가지 K2와 FK2 여기는 X값들이죠. 이 X값들만 비교하자고요. 부동호 방향이 역전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맞는 말이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맞는 말인지는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F 인버스는 얘를 알파로 잡고 얘를 베타로 잡으면 F 알파가 K1이라는 거고 F 베타는 K2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F 인버스가 주어지고 지금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우리가 함수에 대한 성질에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학생인 거죠. 수학자가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빠른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따라서 y는 x까지 주어져 있잖아. f 인버스 x를 직접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얘에 대한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한 대칭. 0,1을 지나니까 2,0을 지나면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다시 이거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될까요? 지금 이 보라색 그래프일 때에 K1에 대한 함수값과 K2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좀 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답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7번은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은 사실 7번 문제를 틀리면 정말 안 되는 문제거든요. 7번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혹시 뭐 실수라도 틀렸다고 한다면 내가 왜 실수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보자마자 뭐 하셔야 된다고요? 얘를 대분수 형태로 바꿔서 그래프를 좀 빨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는 얘는 정리해 보시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얘를 우선 이렇게 바꿔주시면 좀 편하겠죠. 우리는 x 개수 항상 앞쪽에 있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그렇죠? x 마이너스 1분의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바꾸는 거 며칠 안 걸릴 테니까. 다음처럼 됐을 때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기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8번도 마찬가지죠. 빨리 한번 바꿔볼까요? 플러스 1에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k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맞나요? 그렇다면 얘 점근선의 교점은 뭘까요? 얘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3,1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gx가 나올 텐데 그 점근선의 교점도 같이 평행이동을 했겠죠? 그쵸? 뭐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으면 얘네들이 어차피 같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해되세요? 그래프가 움직여지시면 이 점근선의 교점도 같이 움직여지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점근선에 대한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3,1이었으니까 얘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5,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4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마이너스 2만큼 갖고 그쵸? 그쵸? 마이너스 5,4가 됐을 텐데 얘가 y는 fx 위의 점이다 이거죠. 그럼 다시 뭐 하셔야 돼요? 대입해 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보자. 이번엔 9번서부터 볼 건데요. 아이고. 9번을 보시면 지금 우리 한번 봤었던 문제들이죠. 9번은. 요점에 대한 좌표를 A라고 잡으면 얘는 A-1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좌표가 A,0이라는 거고 요놈에 대한 좌표가 0,A-1분의 2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둘레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가로 더하기 세로가 최소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둘레라는 것은 가로 A죠. 그 다음에 세로 A-1분의 2죠. 이거의 2배 한 게 둘레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돼야 돼요. 맞을까요? 따라서 이것의 최소값 또는 최소일 때는 어떻게 구하지? 할 때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때도 한번 질문했었는데 산술기하, 그죠?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죠. 따라서 A-1과 A 쪽을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A-1은 A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A-1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그쵸? 그렇다면 얘가 다시 최소가 되면 되는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얘에 대한 최소값이 얘죠. 그죠?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 뭐였죠?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A랑 B랑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가 될 때죠. 그럼 얘는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자는 거죠? 얘랑 얘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얘가 지금 A 역할하고 얘가 B 역할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따라서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A-1과 A-1분의 2가 같을 때 A-1의 제곱은 2가 됐을 테니까 A-1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을 거고 그쵸? 지금 A 값은 1보다 크죠? 따라서 A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중에서 1 플러스 루트 2만 인정하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A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부탁드립니다. 보죠.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제가 지금 따로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은 최대한 뭔가 답을 적지 마시고요. 우선은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시고. 얘가 이 이상의 실수 x에 대해서 f 인버스 gx가 3s를 만족시킬 때의 값을 묻고 있어요. 아이고, 인버스를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보자마자 지금 이거에 대해서 f 인버스 x를 구하려고 하시면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x값과 y값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f 인버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f의 3x는 gx가 되는 거고요.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g3을 물어봤잖아. 그렇다면 g3 여기다가 x에다가 3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x에다 똑같이 3을 집어넣으시면 9 여기는 f9 값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9 대입해 주시면 쉽게 풀릴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11번 보도록 합니다. 11번.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9고 0,4를 지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리함수,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지금 2차 함수가 주어지고 갑자기 무리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냥 역함수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이차함수식을 구해주시고 A값, B값, C값 구해서 그냥 그대로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이차함수 구해볼까요? 꼭지점이 얘죠? 그렇다면 최고차의 개수는 A니까 Y는 A에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9.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셔서 A에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9. 그죠? 그 전에 A값을 먼저 구하시는 게 또 빠를 수도 있었겠다. 0,4를 지난다고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는 게 낫겠다. 0 집어넣으시고 4 집어넣으시면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9가 얘를 만족하게 됐을 테니까 이항하고 자시고를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4분의 1 A니까요. 따라서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나요? A값 마이너스 2 도로 집어넣으셔서 이거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값, B값, C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추계방정식 공식 기억나십니까? 추계방정식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서 지금도 a값, b값이 있으니까 얘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건식 하나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0,4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c값은 4인 거고요. 그죠? 그렇다면 우선 식을 정리해 볼까요? 뭐 2 약분됐을 거고 b값은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식이었을 테니까 얘는 a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 이 함수거든요. 이 함수가 2분의 1, 2분의 9를 지난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대로 대입만 또 해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추천한다 아닌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알겠죠? 아무튼 계산해서 다 정리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gx란 함수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2에 루트의 x 플러스 2에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fx는 0에 대한 두근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의 해를 계산해 달라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로 나눠줬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까지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됐을 테니까 해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인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2까지인데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gx의 특징이 지금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테니까 그냥 범위에 양 끝값 집어넣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입만 해서 단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이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아마 각자 문제집에 있는 그것들을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등호가 없는 이런 애들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직 거기까지 안 풀어보셨으면 다시 풀어보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여기에 x1, x2, x3, x4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지금 1, 2, 3, 4, 5, 6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강아지 4마리 x1, x2, x3, x4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크기가 다 달라. 얘는 조그만 놈, 얘는 좀 조금 큰 놈, 조금 큰 놈, 얘는 더 큰 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더 큰 놈이 많이 먹겠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얘네들 앞에 아무거나 4개, 뭐 2, 3, 4, 5 얘네들 던져줬어요. 던져주면 자기네들끼리 서열이 있을 테니까 제일 큰 놈은 큰 걸 먹을 거고요. 그 다음은으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수가 결정된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놈이 큰 걸 먹겠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엑소는 너 뭐 먹고 싶니를 물어볼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4개를 선택해서 던져주면 지들이 알아서 서열에 맞춰서 먹을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63입니다. 이해될까요? 순서에 상관없이 4개를 아무거나 던져주면 얘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먹을 거라는 거죠. 함수를 결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화살표 어디로 갈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4개만 던져주면 된다. 이해될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요거죠? 이건 뭐야? 이거나 또는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를 방금 우리가 64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같은 상황이라면 fx1과 fx2, fx3, fx4 이해될까요? 그럼 얘는 같은 걸 먹겠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6개 중에 3개만 결정해 주면 되죠. 6개 중에 3개를 제가 결정해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 3, 4를 결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그럼 제일 큰 놈은 얘가 먹을 거고요. 얘는 얘가 이렇게 먹을 거고요. 나머지 가운데 있는 놈은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먹겠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2개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세요. 각자 문제집에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요번 시험에 꼭 나와요. 그렇죠? 딱 문제를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학교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도 내야 되고 함수의 문제도 내야 돼. 함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잘 알고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 또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또 궁금한데 얘를 이렇게 내어버리면 함수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경우의 수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는 거지. 꼭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13번 봅시다. 모든 순서상 A, B, C에 대한 개수를 묻고 있어요. A, B, C는 홀수랍니다. A, B, C가 홀수야. 무슨 말일까요? 여기 곱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곱했더니 홀수가 나온다. 무슨 말일까요? A, B, C가 모두.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A, B, C는 모두 홀수다. 맞아요? 얘네들은 지금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어져 있고 1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야 니들은 1, 3, 5, 7, 9, 11, 13, 15 몇 개니? 8개.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주면 얘네들이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먹겠네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몇 개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도 보죠. 그림 나와. 그림 나오면 보통 몰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쉬웠던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요. 막 수학적인 조합 이런 걸 따지지 말고요. A, B, C, D, E, F를 하나씩 배치하는데 사진척이 한 면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B와 D가 이웃해야 된대요. 근데 옆으로만 이웃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고민할까요? 막 아무렇게나 대충 배치해놓고 B랑 D랑 이웃하지가 않네. 다시 바꾸자. 다시 또 막 배열해놓고 이것도 아니네. 바꾸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고민할 것은. 요즘 사진첩 정리 같은 거 여자 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안 하나요? 뭐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BD가 이웃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BD를 먼저 배열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BD를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 D 너의 사진은 여기 별이랑 자동차 옆이가 딱 어울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B가 여기 못 들어가니까. 따라서 BD가 있을 공간을 찾는 거죠. 나머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이런 단서가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몇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방금? 세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따라서 3 곱하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가 좋겠다, 야. 그 다음은 BD를 할지, DB를 할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곱하기 2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B와 D가 이렇게 위치했어요. 뭐 나머지는 뭐 BD를 제외한 AC, EF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죠. 아무렇게나 넣으라고. 어차피 여기에 대한 위치는 1번, 2번, 3번, 4번의 위치는 다 다른 위치예요. 중복되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그냥 단순히 배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15번도 제가 이걸 그걸 안 했군요. 미안합니다. 이걸 여기 부분을 여기 2개 선택을 혹시 제가 바꿔놨나요? 시험지에? 안 바꿔놨어요. 아니, 그냥 풀어도 그냥 짐작해보건데 선택한 두 집합 이런 표현에서 있기는 한데 지금 이 문제가 원래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 거라서 제가 원본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보통은 2개인 부분집합을 2개를 선택할 때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빼놨어요. 학교 선생님이 빼신 건지 아니면 이거 워드 치는 작업 내에서 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뒤쪽에 선택한 두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원소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거라고요. 그럼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이 몇 개나 있는 데가 중요하겠네요. 그쵸? 부분집합은 이런 거라고요. 제가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동아리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학생이 몇 명이어야 된다고요? 2명이라고요. 물론 지금 동아리는 우리가 학생들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동원시킨다면 여기에 2명의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3명 있어도 안 되고요. 1명 있어도 안 돼요. 그러려면 강제로 6명의 학생 중에서 강제로 2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은 지금처럼 6C2 몇 개죠? 15개인가요? 네. 1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 부분 집합이 서로 다르겠죠. 이해될까요? 중복되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그냥 단순히 15C2의 경우의 숫자가 생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집마다 다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웠지만 연립 2차 부등식은 배운 적 없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까지는 배웠지만 연립 2차 부등식은 안 배웠어요. 연립 부등식까지는 배웠었지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란 얘기예요? 이걸 보자마자 양변에 x-를 곱해야지 이 생각하시면 문제 못 푸시는 거죠. 또 얘가 범위도 아니고 이건 뭐다? 우리 범위는 뭐예요 지금? 분수함수잖아요. 아니 분수함수가 그 유리함수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도 얘가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고 싶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푸시게 되면 안 된다고요. 2차 부등식 우리 범위도 아닐 뿐더러 연립 2차 부등식은 우리가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x-1 똑같이 있잖아. 맞아? 그럼 x-1를 똑같이 나누어서 이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만들고 나니까 뭐야? 유리함수네. 맞아요? 유리함수.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뭡니까? 1 플러스에 x-1분의 1이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점근선은 1,1이 점근선이 됐을 거고요. 그쵸?
얘가 1값이니까 요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원점도 지나는 뭐 요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범위는 6이니까 2에서부터 얼마까지? 4까지 그죠? 조금 더 넓게 할 거야. 4까지 한 요 정도 점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2 집어넣으면 얼마죠? 2 집어넣어 봅시다. 2,2가 됐을 거고요. 그죠? 4 집어넣으면 얼마죠? 4 집어넣으시면 3분의 4, 4,3분의 4 이렇게 됐었겠네요. 이해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잡한 유리함수 중에서 딱 요 부분만 가져갈 거라고요. 요것만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준비됐어. 얘는 준비됐어. 그렇다면 얘는 얘랑 얘 사이에 껴있다는 건데 얘를 유리함수를 생각했다면 얘도 1참수가 되는 거죠. 함수를 생각했다면 그죠? 그럼 y는 ax는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이 그래프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 그래프보다는 y는 bx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된다는 거야? y는 ax는 이렇게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y는 bx는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x값을 넣든지 간에 얘 함수값은 여긴 거고 y는 bx의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더 크잖아요. 이거. 그죠? 뭐 빨간색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얘네들도 이 부분만 이렇게 딱 볼 테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a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얘가 지금 y는 ax인데 a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보다 작으면 될 거라는 거죠. 이때 이것보다. 이해될까요? 이것보다 작으면 되겠다. 따라서 4,3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a 값을 찾아보면 y는 a 값이 3분의 1 x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은 3분의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bx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이렇게 쭉 커지는데 만약에 더 작아진다면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 하면 한 여기 정도까지 작아질 수 있을 거네요. 뭐 여기도 다 되는 거지만. 이해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bx 값을 계산하시면 얘가 y는 x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1값보다는 더 크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 주시는 a 값, b 값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범위는 이제 각자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넘어가 보자. 17번 봅니다. 17번. 봅시다. y는 ax 플러스 b 이놈이 있어요. 지금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묻고 싶은 건데요. 이건 단순 계산이라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건 지금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점을 잠깐만 여기를 마이너스 a b 분의 b 컴마 여기는 c 이렇게 잡고서 식을 하게 되면 사실 좀 힘들어져요. 그죠? 좀 복잡해져.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학생이야.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한 다음에 뭐 수학자들의 그 아주 가혹한 그 증명을 견뎌낼 필요가 없다고. 그냥 숫자를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한 1,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뭐 요 놈은 조금 증가량이 좋아 마음에 들어. 한 3이라고 해보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한 요 정도.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얘는 3x 마이너스 3이 됐을 테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a에다가는 플러스 3을 c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려주셔도 괜찮을 거라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꼼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18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모든 자연수의 총합을 구해달래요. 물론 다 계산해 주시면 되죠. 123부터 있을 거고, 그 다음 124, 125, 그 다음에 133, 132, 134, 135,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5C3. 그죠? 몇 개죠? 한 5C3이니까 몇 개죠? 5C니까 10개? 10개 정도를 쭉 다 배열해서, 아니군요. 5P3이니까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까지를 쭉 다 계산하셔서 다 더해주셔도 되죠.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 한 여기 정도까지만 더해볼까요? 이거 너희 어떻게 더해요? 뭐 1의 자리 이렇게 쭉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올림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그죠? 만약 요 1의 자리를 결정해볼까요? 요거 계산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냥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깐만 3은 하나 있고 4 두 개 있고 5 두 개 있네 뭐 이렇게 해서 푸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힌트를 얻을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1의 자리가 1의 자리 숫자의 합, 10의 자리 숫자의 합, 100의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할 건데 여기 1의 자리 숫자가 1로 끝난 애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게 몇 개 있냐는 거죠. 어차피 1을 더할 거니까. 이해될까요? 그럼 1로 끝나는 애들은 몇 개 있나요? 응? 12개 있나요? 나머지 4개를 배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2, 3, 4, 5 중에서 2개 숫자를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12개.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여긴 12개가 있을 테니까 1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의 합은 1 곱하기 12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로 끝나는 숫자가 12개 있다고. 뭐뭐뭐 1, 뭐뭐뭐 1, 뭐뭐뭐 1 이게 12개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1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숫자만 따지면 1 곱하기 12인 거죠. 같은 원리로 2로 끝나는 애들은 몇 개 있을까요? 12개 있었을 테니까 얘도 2 곱하기 12가 됐을 거라고요. 3도 4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얘네들끼리만 지금 다 찾아서 묶겠다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12로 묶어내 주시면 1, 2, 3, 4, 5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15? 15 곱하기 12 얼마입니까? 180?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의 자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다 180이에요. 괜찮을까요? 180. 마찬가지. 그렇다면 10의 자리도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어때요? 반올림은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을까요? 12가지 있겠죠. 10 곱하기 12. 2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겠죠. 2로 10의 자리를 갖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20 곱하기 12. 이해될까요? 같은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얘네들은 150 곱하기 12가 됐을 테니까 계산해 주시면 1800 이 정도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100의 자리는 어떨까요? 같은 방법으로 1로 시작되는 경우 뭐 이렇게 2로 시작되는 경우도 뭐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얘는 100 곱하기 12가 됐을 거고요. 100의 자리만 더 더하면 200 곱하기 12 따라서 얘는 한 18,000쯤 나왔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19번 잠깐 보자. 19번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주어져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보통 우리는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기울기 1자리와 마이너스 1자리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준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제가 마이너스 1을 이루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평이동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원래는 y는 마이너스 x였겠지만 그렇다면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해 보면 서로 뭐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었겠죠. 얘네들도.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종이를 접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는 대칭을 이룰 거 아니에요. 이해 될까요? 얘가 힌트가 되겠네요. 근데 이놈은 뭐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됐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사실
어떠한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었을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은 뭘까요? y는 x라는 놈이 원래 대칭이었는데 얘는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얘도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을 거라고요. 따라서 얘는 y는 x-2고 이 p와 q는 y는 x-2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뭐 p라는 좌표를 주인공으로 해볼까요? p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제가 얘를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고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얘는 y는 x-2에 대한 대칭이에요. 우리 저번에 너희는 2학기 중간고사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선대칭 배울 때 기울기 일자리는 수직이다 그리고 중점을 지낸다 그 조건 사용하지 않고 이 식을 활용해서 한다는 걸 혹시 배웠을 거예요. 이 식 자체를. 그래서 이 P의 대칭점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Q의 Y좌표가 궁금하냐? 그럼 Y좌표는 X좌표에서 2를 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X좌표에서 2를 빼라. 이런 식으로 배웠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Q의 X좌표는 뭐냐? 그럼 이 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X좌표는 Y 플러스 2죠. 이항하면. 따라서 X좌표는 Y좌표에다 2를 더해라 라고 배웠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학적 원리가 없어요. 이건 꼼수인 거예요. Y좌표에다가 2를 더해라. Y좌표에다가 2를 더해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렇다면 P와 Q에 대한 좌표를 구했고 원점까지도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A값을 구해주시고 A값을 구해주시면 뭐 P든 Q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는 겁니다. 대입해서 K값을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지금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것은 뭐 밑변을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되겠고 아니면 뭐 도형을 다음처럼 이렇게 쪼개서 전체 도형에서 이삼각형을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아니면 뭐 사선식 또는 뭐 신발끈 공식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셔도 되겠고 각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혹시라도 잘 안 나오면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각자 집에서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20번 잠깐 보자. 20번은 지금 뭐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특징은 요거예요. FA가 B예요. FC가 B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A가 C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2차 함수 보자고요. 대표적인 함수. 함수 값이 모두 Y 값이 B야. 알겠지? 그렇다면 A, B나 C, B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랑 C랑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1대1 대응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B라는 값을 갖는 X값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가 A면서 C라면 두 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A랑 C는 같은 값이 돼요. 1대1 대응이라면. 알겠죠?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1대1 대응이 아니면 이 성질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F에 G.HX를 계산했더니 G.HX를 계산했더니 얘가 지금 이 G의 3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의 G.HX의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요 식을 보면. 그쵸? 정의역에다가 2배 한 다음에 1을 빼란 얘기니까. 얘가 이거라고요. 마음이 급해져. 침착해. 얘가 보다 이걸 수밖에 없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은 미안해요. 이게 g의 3분의 x죠.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얘는 g의 hx가 g의 3분의 x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정의하기에 있는 값이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성계 사용해 주시면 hx를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21번 문제는 뭐 그래프를 대략 빨리 그려주시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얘 꼭지점 뭐죠? 마이너스 1,3 이렇게 지워져 있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음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아이고 공간이 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얘에 대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고 치역은 3보다 클 것이다. 그치? 대신 서술형으로 적을 때는 반드시 조건제시법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 얘에 대한 역함수는 이제 실제로 바꿔서 단순 계산이니까 대신 얘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도 바뀌겠죠. 얘는 y가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요. 얘도 x가 3으로 바뀔 테니까 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보죠.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동아리에서 3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3명을 선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체 명수? 잠깐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X명, 얘도 X명 이렇게 됐을 거고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2X명. 맞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남녀 구분 없이 3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는 2xc3인 거죠. 순서에 상관없이 묶을 테니까 괜찮을까요? 다시 이번엔 남학생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남학생 중에서 3명을 선발하는 경우는 xc3인 거죠. 이것이 지금 서로 어떻다? 10배 주면 같아질 거다 이 얘기죠. 괜찮을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2xc3은 6분의 2x 2x-1 2x-2 6분의 10배 x x-1 x-2죠. 그럼 똑같이 6은 약분시켜도 없을 거고 x도 똑같이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눈치껏 보면 2x-2가 2를 빼내게 되면 4의 2x-1의 x-1이 생길 거고 얘는 10배에 x-1 x-2잖아? 어차피 x-1이 0일 리는 없다고 한 명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x값이. 따라서 약분돼서 사라지고 나면 4의 2x-1이 10의 x-2가 되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x값이 나오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